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메모리 관리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스택얼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택얼록은 GC, 즉 가비지 컬렉터를 완전히 우회해서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 직접 버퍼를 꽂는 키워드입니다. 왜 이것이 어레이풀보다도 빠른지, 그런데 왜 루프 안에 잘못 두면 프로세스가 통째로 터져버리는지, 그 이유를 IL 수준까지 파고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서버로부터 좌표 문자열을 받아 캐릭터 위치를 갱신하는 업데이트 메서드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페이로드를 컴마로 스플릿하는데 이 한 줄이 벌써 힙 할당 한 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플릿 결과로 쪼개진 3개의 문자열도 각각 3개체로 힙에 올라갑니다. 즉, 이 메서드 한 번 호출의 힙 할당이 무려 4번 일어나죠. 60프레임 기준 1초면 240개의 쓰레기가 쌓입니다. GC는 할당 크기가 아니라 할당 횟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세 프레임 멈춤, 이른바 GC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스택얼록이 왜 특별한지를 주방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버퍼를 확보하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뉴바이트 배열은 새 접시를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쓴 뒤엔 설거지, 즉 GC에 맡기는데 설거지는 언제 돌아갈지 알 수 없죠. 둘째, 어레이풀은 렌탈 그릇과 비슷합니다. 창고에서 빌리고 쓰고 돌려줍니다. 설거지는 없지만 창고까지 오가는 왕복 시간이 듭니다. 셋째, 스택얼록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메서드가 끝나면 손만 펴버리면 됩니다. 꺼내고 치우는 비용이 거의 0이죠. 다만 손 크기, 즉 스택 프레임을 넘기면 팔이 부러집니다. 이 비율을 머리에 넣어두고 나머지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방금 설명한 3가지 버퍼 전략을 한눈에 비교한 그림입니다. 왼쪽 빨강 박스의 뉴바이트 배열은 힙에 할당되고 GC가 수거하며 수명은 GC 수거까지입니다. 가운데 노랑 박스의 어레이풀은 힙의 풀로 관리되고 렌트와 리턴으로 빌렸다 돌려주며 수명은 리턴 호출까지입니다. 오른쪽 초록 박스가 오늘의 주인공 스택얼록입니다. 스택에 할당되고 리턴 순간 자동 회수되며 수명은 메서드 종료까지입니다. 셋 다 버퍼를 만든다는 점은 같지만 어디에 두느냐와 언제 사라지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제 스택얼록의 문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택얼록은 현재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에서 지정한 크기만큼 메모리를 확보하는 키워드입니다. 메서드가 반환되는 순간 자동으로 해제되고 GC는 아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시대에 따라 2가지가 있습니다. C샵 7.2 이전에는 오로지 언세이프 컨텍스트 안에서 포인터로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2 이후부터는 스팬 타입에 직접 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언세이프 없이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팬 인트 버퍼는 스택얼록 인트 16개를 담으면 64바이트를 스택에 할당하고 스팬으로 감싸 경계검사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 코드로 두 스타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은 구식 방법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 전체에 언세이프 키워드가 붙어있고 네 번째 줄에서 바이트 포인터로 스택얼록을 받고 있습니다. 포인터라 경계검사가 없어서 인덱스를 잘못 주면 바로 메모리 오염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아래쪽이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12번째 줄을 보시면 언세이프 키워드가 사라졌고 14번째 줄에서 스팸 바이트로 스택얼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법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죠. 스팸은 경계검사를 자동으로 해주므로 인덱스 실수가 있어도 예외로 안전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컴파일된 IL을 보면 둘의 본질이 완전히 같다는 겁니다. 두 버전 모두 로컬얼록이라는 단 하나의 IL 명령어로 스택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차이는 그 결과를 스팬으로 감싸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그럼 로컬얼록이라는 IL 명령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메서드가 호출되면 CLR, 즉 단넷의 실행 엔진은 해당 스레드의 스택에 프레임 하나를 올립니다. 프레임 안에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 리턴 주소 등이 차곡차곡 저장되고 메서드가 끝날 때 랩 명령어 한 번으로 이 프레임이 통째로 버려집니다. 로컬얼록은 바로 이 프레임을 요청한 바이트만큼 더 확장하는 연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스택 포인터 SP 레지스터의 값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즉, 할당 비용은 SP에서 N을 빼는 어셈블리 한 줄, 해제 비용도 랩 순간 SP를 복구하는 한 줄로 끝나죠. 이것이 스택얼록이 어레이풀보다 빠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이 섬스택 메서드 진입 직후의 상태입니다. 코올로 프레임 위에 섬스택 프레임이 올라갔고 SP가 그 아래를 가리키고 있죠.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로컬얼록 256 명령어가 실행되면 SP가 256바이트만큼 아래로 더 내려가면서 초록색 스택얼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스팬이 가리키는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렛 직후입니다. SP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섬 스택 프레임과 스택 얼록 영역이 동시에 폐기됩니다. 중요한 건 GC는 이 영역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제너레이션 0의 사이즈도 않고 마크 대상도 아닙니다. 반면 뉴바이트 256은 힙에 올라가서 GC가 언젠가 수거해야 하고, 이 차이가 유니티에서 GC 스파이크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말로만 빠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IL 레벨에서 실제로 확인해 본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로직을 힙 배열, 즉 뉴바이트로 작성했을 때와 스택얼록으로 작성했을 때 IL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 비포 코드는 힙 할당 버전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뉴바이트로 배열을 만드는데, 이 한 줄이 컴파일되면 뉴어레이라는 IL 명령어가 찍힙니다. 관령 배열을 힙에 할당하는 연산이죠. 루프마다 호출되면 제너레이션 0의 가비지가 쌓여서 벨 GC, 유니티가 쓰는 GC 구현이 어느 순간 수거하러 오면서 프레임이 튀게 됩니다. 반면 아래쪽 애프터 코드는 스택 할당 버전입니다. 14번째 줄에서 스팸 바이트로 스택 얼록을 받는데, 이 한 줄이 IL로 가면 로컬 얼록 명령어가 찍힙니다. 힙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스택 포인터만 움직이는 연산이죠. IL의 뉴오비제라는 호출이 같이 찍히기는 하는데, 이건 관리형 객체를 힙에 만드는 연산이 아니라 갓타입 스팬의 생성자 호출일 뿐입니다.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라 스택 전용이고 힙에는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두 IL의 차이는 뉴어레이가 로컬 얼록으로 바뀐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한 줄 차이가 바로 제로 얼로케이션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실전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스택 얼록과 어레이풀, 둘 다 GC 할당을 피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크기와 생명주기에 따라 선택이 갈리는 도구입니다. 언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할당 위치부터 보면 스택 얼록은 스택 프레임, 어레이풀은 힙의 풀에 보관됩니다. 할당 비용은 스택 얼록이 SP를 한 줄 움직이는 것으로 그치고, 어레이풀은 풀을 조회하고 배열을 고르는 비용이 듭니다. 수명은 스택 얼록이 현재 메서드가 끝날 때까지, 어레이풀은 리턴을 호출할 때까지입니다. 메서드 간 전달은 어떻게 될까요? 스택 얼록은 레프 스트럭트 제약 때문에 동기 호출만 가능하고, 어레이풀은 어싱크나 메서드 간에 자유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크기 상한도 차이가 큽니다. 스택 얼록은 스레드 스택 약 1MB가 전부지만, 어레이풀은 풀 정책에 따라 수 메가바이트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스택 얼록은 크기를 넘기면 스택 오버플로우로 프로세스가 즉사합니다. 어레이풀은 리턴을 깜빡해도 GC가 결국 회수해주죠. 한 줄 결론은 작고 짧으면 스택 얼록, 크거나 길면 어레이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실제 코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소켓에서 온 256바이트짜리 작은 패킷을 파싱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작고 짧은 버퍼는 어레이풀보다 스택 얼록이 훨씬 빠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포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어레이풀을 작은 버퍼에 잘못 쓴 예시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어레이풀 쉐어드의 렌트를 호출하는데, 이 한 줄이 IL로 가면 싱글턴 게터 호출에 이어 콜버트, 즉 가상 호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을 보시면 파이널리 블록에서 리턴을 또 호출하죠. 또 콜버트입니다. 즉 256바이트 하나 빌리고 돌려주는데 가상 호출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각각은 수십 나노초 단위로 작지만 이게 매 프레임이라면 무시 못할 오버헤드가 됩니다. 애프터 코드는 훨씬 간결합니다. 네 번째 줄 하나, 스팸 바이트로 스택 얼록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트라이 파이널리 블록도 필요 없고 리턴을 깜빡할 걱정도 없습니다. IL로 가면 로컬 얼록 한 줄이 전부입니다. 지트가 인라인되면 이것마저 SP 연산 한 줄로 축소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오버헤드가 두 자릿수 나노초에서 단 몇 나노초로 줄어드는 거죠. 단, 크기가 커지거나 메서드 경계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MB 텍스처를 다뤄야 한다면 스택 얼록 바이트 104만 8576은 즉시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런 경우엔 어레이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실제 환경에서는 입력 크기를 런타임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흔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크기를 컴파일 타임에 확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C# 8.0부터는 조건식 안에서 스택 얼록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사막 연산자의 한쪽 분기에서 스택 얼록을, 다른 분기에서 뉴 배열을 쓰면 컴파일러가 양쪽을 스팬 타입으로 통일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가 1024바이트 이하면 스택 얼록, 초과하면 뉴 바이트 배열로 힙에 할당하는 패턴이죠. 이게 런타임 크기에 따라 스택과 힙을 동적으로 선택하는 표준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실제 코드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가 핵심입니다.
사이즈가 1024 이하면 스택얼록으로 스택에, 초과하면 뉴바이트로 힙에 할당합니다. 컴파일러는 이걸 내부적으로 두 분기로 갈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모두 스팬바이트로 통일해봤습니다. 이후 로직은 스팬 하나로 단일하게 다루면 되니까 코드가 깨끗하게 유지되죠. 이 패턴을 방어적 스택얼록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큰 사이즈가 들어와도 스택 오버플로우로 프로세스가 터지는 대신 GC 할당으로 안전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입력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에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택얼록은 강력하지만 쓰는 규칙을 어기면 프로세스가 통째로 죽어버리는 아주 비싸고 비타협적인 도구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부터 보겠습니다. 루프 안에 스택얼록을 두는 실수인데요. 다행히 로즐링 컴파일러가 CA2014 경고로 직접 잡아줍니다. 왜 이게 위험한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죠. 네 번째 줄에서 1000번 도는 루프가 있고 여섯 번째 줄에서 매 반복마다 1024바이트를 스택얼록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루프 한번 끝나면 버퍼가 해제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C샵의 블록, 스코프 개념과 스택얼록의 수명은 일치하지 않거든요. 스택얼록으로 확보된 영역은 C샵 블록 스코프와 무관하게 메서드가 반환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면 1024 곱하기 천약 1MB가 이 메서드 하나의 스택 프레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기본 스택 크기 1MB를 즉시 초과하게 되죠. 결과는 스택 오버플로우 익셉션이 발생하는데 이 예외는 캐치로 잡을 수도 없고 프로세스가 통째로 종료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놀리면 에디터가 함께 터집니다. 올바른 패턴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스택얼록이 루프 진입 전에 단 한 번 호출되고 다섯 번째 줄부터 루프가 돕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 버퍼 클리어로 내용만 초기화하면서 재사용하죠. 이렇게 하면 IL 레벨에서도 로컬얼록은 메서드 진입 시 딱 한 번만 찍히고 로프 본문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스택얼록은 반드시 로프 진입 전에 한 번만 호출한다. CA2014 경고가 뜨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 패턴으로 고쳐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메서드 밖으로 반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스택얼록 메모리는 메서드 프레임이 사라지는 순간 무효화됩니다. 그러면 이걸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컴파일러가 거절합니다. 이게 가능했다면 엄청난 디버깅 지옥이 펼쳐졌을 거예요. 어떻게 컴파일러가 이걸 잡아내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CS8352 에러가 뜹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스택얼록으로 버퍼를 만들고 다섯 번째 줄에서 그걸 리턴하는 코드인데요. 에러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선언된 스코프 밖으로 참조 변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에러는 C샵 컴파일러의 레프 세이프티 분석이 만들어냅니다. 스팬 타입은 레프 스트럭트, 즉 오직 스택에만 존재하도록 설계된 특수구조체거든요. 컴파일러는 각 스팬 인스턴스가 어느 스코프의 메모리를 참조하는지 추적해서 그 스코프를 벗어나는 반환, 필드, 저장, 클로저 캡처를 모두 차단합니다. 그래서 버퍼를 채워서 호출자에게 돌려주는 패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표준 패턴이 있습니다. 위쪽 패턴 1은 트라이 포맷 스타일로 호출자가 버퍼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 시그니처가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스팬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죠. 호출자의 스택 또는 힙에서 온 버퍼를 그대로 받아서 다섯 번째 줄에서 내용만 채웁니다. 리턴 값은 불린, 그리고 얼마나 썼는지는 아웃 파라미터로 돌려주죠. 단넷 표준 라이브러리의 대부분 포맷 관련 API가 이 스타일을 따릅니다. 아래쪽 패턴 2는 최종 결과만 힙 객체로 만들어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13번째 줄에서 스팬 캐릭터로 스택의 버퍼를 잡고 포맷 메서드로 내용을 채운 뒤 15번째 줄에서 슬라이스 후 투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스트링으로 반환합니다. 이때 힙 할당은 최종 스트링 하나뿐입니다. 로그 출력이나 UI 텍스트 갱신처럼 어차피 스트링이 필요한 경계까지는 스택에서 처리하고 마지막에만 힙으로 옮기는 거죠. 두 패턴 모두 핵심은 스택 버퍼가 메서드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어싱크나 이터레이터 메서드 안에서 쓰는 경우입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CS401이 에러가 뜹니다. 두 번째 줄에 어싱크 태스크가 붙어있고 네 번째 줄에서 스택얼록을 받고 다섯 번째 줄에서 어웨이트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어싱크 메서드는 컴파일러에 의해 상태 머신 클래스로 변환되어 힙에 저장됩니다. 메서드의 지역 변수들이 그 상태 머신의 필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라서 필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택얼록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터레이터의 yield 리턴도 같은 이유로 차단됩니다. 비동기 경로에서 버퍼가 필요하면 어레이 풀이나 메모리 타입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네 번째 함정, 외부 입력 크기를 검증 없이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네 번째 줄에서 그대로 스택얼로 크기에 꽂아버렸습니다. 만약 호출자가 사이즈에 100만 같은 값을 넣으면 그 순간 프로세스가 죽습니다. 중요한 건 스택얼록이 아웃 오브 메모리 익셉션이 아니라 스택 오버플로우 익셉션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CLR은 이 예외를 캐치로 잡을 수 없도록 정책을 정해두었어요. 즉, 외부에서 악의적이든 실수든 큰 값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프로세스 종료입니다. 해결책은 이미 앞에서 본 조건식 스택얼록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스택 리밋이라는 상수를 1024로 정해두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사막 연산자로 분기합니다. 사이즈가 리밋 이하면 스택얼록, 초과하면 뉴 바이트 배열로 힙에 할당하는 거죠. 외부 입력이 들어오는 모든 경로에 이 방어 패턴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관없는 스택얼록은 시한폭탄과 같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함정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유니티에서 스택얼록을 실전으로 쓰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가장 흔한 스택얼록 활용처는 문자열 포매팅과 파싱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문제 상황, 서버에서 받은 좌표 문자열을 벡터 3로 바꾸는 업데이트 코드를 GC 할당 0건 버전으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쪽이 문제의 비포 코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받고 네 번째 줄에서 스플릿을 호출하는데 이 한 줄에서 힙 할당이 4번 발생합니다. 결과 배열 1개, 그리고 쪼개진 3개의 문자열입니다. 매 프레임 이 메서드가 불린다면 60프레임 기준 1초에 240개의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이제 애프터 코드만 떼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파라미터 타입이 원래 스트링이었는데 리드 온리 스팬 차로 바뀌었습니다. 스트링을 직접 받지 않고 스팬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줄이 이번 예시의 핵심입니다. 스팬 레인지를 스택의 3개 크기만 잡습니다. 이 버퍼는 단순히 콤마 위치 3개를 저장할 메타데이터 공간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새로운 스플릿 오버로드를 써서 콤마로 나뉜 위치들을 이 스택 버퍼에 채웁니다. 그런 다음 원본 스팬에서 각 레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내 파싱하죠. 결과적으로 힙 할당은 단 0건입니다. 유니티 프로파일러의 GC 얼록 컬럼에서 비포 버전은 매 프레임 수백 바이트를 찍지만 애프터 버전은 정확히 0을 찍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팬 레인지를 받는 스트링.스플릿 오버로드는 단넷 8 이상, 유니티 기준으로는 유니티 6 즉 6000 버전 이상에서만 제공됩니다. 9버전 유니티를 쓰신다면 이 오버로드가 없으니 직접 포문을 돌며 인덱스 오브로 콤마 위치를 수집해야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위치 배열을 스택에 두면 GC 할당이 0건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실전 패턴은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스트링.점 포맷이나 $사인 보관 구문은 편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중간 스트링을 힙에 만듭니다. 로그 출력이나 UI 텍스트 갱신처럼 매 프레임 반복되는 코드에서 이 오버헤드는 꽤 큽니다. 이걸 스택얼록과 트라이 포맷을 조합해서 줄이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포 코드를 보시죠.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에 $사인 보관 구문은 간결하지만 내부적으로 포스라는 리터럴, 포맷된 AX, 포맷된 Y, 그리고 이들을 이어붙인 중간 문자열들까지 여러 개의 스트링이 힙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 호출에 최소 4-5개의 힙 할당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애프터 코드는 길어 보이지만 할당 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스팬 캐릭터로 64 크기의 버퍼를 스택에 잡고 여덟 번째 줄에서 X의 트라이 포맷으로 부동소수점을 버퍼에 직접 포맷합니다. 트라이 포맷은 중간 문자열을 만들지 않고 스팬 공간에 바로 문자를 써넣는 API죠. 그 후 Y도 같은 방식으로 포맷하고 괄호 같은 고정 문자도 카피2로 직접 스팬에 써넣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줄에서 슬라이스와 투스트링으로 최종 결과 문자열을 한 번만 힙에 만듭니다. 결론은 힙 할당이 4-5개에서 단 1개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디버그 로그나 UI 텍스트 출력처럼 어차피 문자열이 필요한 경계까지만 스택으로 끌고 가고 마지막에만 힙으로 건너가는 것이 핵심 패턴입니다. 참고로 유니티 환경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 2022.3 LTS부터 모노 런타임이 기본적으로 스팬 타입을 완전히 지원하고 IL2CPP도 로컬얼록을 네이티브 스택 연산으로 안정적으로 번역합니다. 즉, 모바일 AOT 빌드에서도 스택얼록의 성능 이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안드로이드, iOS 상관없이 이 패턴은 동일하게 잘 동작합니다. 이제 C# 버전별로 스택얼록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C# 1.0부터 7.1까지는 스택얼록이 언세이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 전체에 언세이프가 붙어있고 네 번째 줄에서 바이트 포인터로만 받을 수 있었죠. 경계 검사가 없어서 인덱스 실수는 바로 메모리 오염으로 이어졌고 프로젝트 파일에도 Allow Unsafe Blocks 옵션을 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택얼록은 당시에는 고수의 전유물 같은 위험한 저수준 기능이었어요.
그러다 C# 7.2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unsafe 키워드가 사라졌죠. 네 번째 줄에서 스팸 바이트로 직접 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컴파일러가 스팸의 랩 세이프티 규칙을 적용해 포인터 탈출을 막아주므로 unsafe가 필요 없어진 거죠. 이 변화 이후 스택얼록은 위험한 저수준 기능에서 고성능 코드의 기본 도구로 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택얼록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 7.2 덕분입니다. C# 7.3에서는 초기화 구문이 허용됩니다. 첫 번째 줄처럼 중괄호로 리터럴 값을 바로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스택 버퍼를 작은 상수 배열로 쓸 때 스태틱 리드 온리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나온 리드 온리 스팸 바이트로 초기화하는 경우엔 한 단계 더 나아가 C# 8.0부터는 지트가 아예 어셈블리의 데이터 섹션을 직접 가리키도록 최적화합니다. 스택얼록조차 일어나지 않고 컴파일된 바이너리에 박혀있는 정적 데이터를 창조하는 거죠. C# 8.0에서는 앞에서 본 조건식 스택얼록이 정식 문법으로 지원됩니다. 두 번째 줄에 이 한 줄이 표준 방어 패턴이 된 거죠. 7.x까지는 사망 연산자의 두 분기 중 한쪽이 스택얼록이면 타입 추론이 실패해서 컴파일 에러였어요. 8.0부터는 두 분기 모두 스팸 바이트로 통일되게 추론되어 크기 기반의 동적 스택 킵 분기가 한 줄로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C# 11 2022년 버전에서의 개선입니다. 래프 세이프티 분석이 더 정교해져서 스코프드라는 한정자가 추가됐습니다. 이걸 붙이면 이 스팸은 절대 외부로 도망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컴파일러에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스택얼록으로 만든 버퍼를 어떤 메서드에 넘길 때 컴파일 경고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됐죠. 스택얼록 자체의 문법은 그대로지만 주변 스팸의 안전성 규칙이 더 유연해졌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스택얼록은 로컬얼록이라는 IL 한 줄로 스택 프레임의 SP만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GC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신 스택의 물리적 한계와 랩 세이프티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죠. 실전 체크리스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C샵에서는 항상 스팸과 함께 씁니다. 둘째, 크기 상한은 실무 기준 1KB 이하로 작게 잡고 그 이상은 어레이풀에 맡깁니다. 셋째, 루프 밖에서 메서드 진입 시 한 번만 할당합니다. 넷째, 메서드 밖으로 반환하거나 어싱크로 대기하거나 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외부 입력 크기는 조건식 스택얼록으로 상한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입니다. 짧게 살고 빠르게 사라질 버퍼에는 스택얼록, 그 외에는 어레이풀이나 뉴를 쓰세요. 다음 시간에는 언세이프와 포인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